노션 AI가 20회 무료인데 이거 쓰다 보면 결제를 하고 있는 나를 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밀려듭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션 AI를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노션 많이 쓰시죠? 노션 AI도 많이 쓰실 텐데 보니까 최근에 업데이트가 대량으로 돼서 AI 기능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노션 AI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은 출처 제공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특징이 문서 편집이 지원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챗GPT 기반으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노션 AI의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노션 AI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많이 달라요. 일단 그 비용이 저렴하죠. 챗GPT가 $20인데 노션은 $10예요. 노션을 대부분 다 무료로 쓰기 때문에 아마 노션의 주 수익이 이 노션 AI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개인 비서처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특히 이제 그 아이디어 기획, 보고서 양식 작성 뭐 이런 식으로 업무에 특화된 그런 기능들을 아주 이제 대단히 잘 소화를 하는데, 약간 일반적으로 사용이 좀 달라요. 사용법이. 프롬프트를 먼저 넣지 않고 기존의 그 템플릿에 작성한 그 페이지에 작성한 문서들을 읽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글쓰기 쪽에 좀 더 특화됐는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생성형 AI는 프롬프트 창에다가 이 사용자가 질문이나 요청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대화가 시작이 되고 어시스턴트 프롬프트에서 답변이 오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노션은 유저가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넣는 걸 이제 준비 상태로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선택한 문장에 맞는 조건들, 유저가 필요할 것 같은 제안들을 해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시스턴트 프롬프트가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과 조금씩 다른데요. 노션은 크게 세 가지로 이 프롬프트 방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집이에요. 그 페이지에 작성한 문서를 편집하는 기능이 있고요. 기존 컨텐츠를 개선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쓰기입니다. 요약하거나 이어쓰기 쪽의 기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디어 구상, 질문, 채팅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챗GPT의 프롬프트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팅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하는 방식도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문장을 편집하거나 쓰는 방식으로도 구현이 가능한 그런 프롬프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한 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메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편집은 이렇게 글 업그레이드, 철저화, 문법 수정, 줄여쓰기, 늘려쓰기, 어조 변경, 심플한 말로 바꾸기. 그다음에 쓰기는 요약 추가가 있어요. 장문의 글을 한 번에 요약해주는, 그럴 때 많이 쓰고요. 액션 아이템 추가, 플로우 차트 만들기, 표 만들기, 그다음에 쉽게 작성하기라고 해서 글 물꼬를 트는 건데, 뭐 SNS용이라든가 블로그용이라든가 뭐 에세이 쓰기. 지금은 그게 되게 뻘쭘했는지 무엇이든 쉽게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면 효과적인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구상, 질문, 채팅은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생성형 AI처럼 질문을 주고받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 여기에 메뉴가 번역, 그 다음에 코드 작성에 도움받기, 설명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모호하게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 여기는 그때그때 이 페이지의 성격에 따라서 지문이 바뀌면서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 내거나 챗GPT를 좀 더 잘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금 그 특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메뉴가 아마 지금은 과도기인 것 같고, 조금 더 지나면 구체적인 메뉴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기존 컨텐츠 개선하기는 글 업그레이드하기, 철자와 문법을 수정하기, 줄여쓰기, 늘려쓰기, 어조 변경, 심플한 말로 바꾸기, 이렇게 최근에 지금 바뀌어 있는데, 이런 블록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뭔가 글이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합니다. 보기 좋게 정렬 해달라는 거죠. 자,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이제 아래 삽입 이렇게 누르면 기존 원본도 확인하고 우리가 바뀐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죠. 저는 이거를 바뀐 건 바뀐 걸로 표시를 하려고 색깔을 일단 칠해 두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글 업그레이드예요. 그러면 네, 뭐 더 이상 뭐 수정할 게 없죠. 여기서 한번 더 글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글을 한번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어떤 게 다른지, 뭘 도대체 어떻게 바꿨을지 볼게요. 글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한번 줄여달라고 했어요. 이게 원래였는데, 네, 이 부분을 간단합니다를 아예 이렇게 요약으로 해서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간단합니다. 요걸 지금 이제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로 바뀌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요걸 한 번 더 글, 업그레이드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꿔줬어요. 요걸 다시 한번 글 업그레이드를 해볼까요? 이 노션은요, 기본적으로 이 계속 이걸 사용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자, 어떻게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아래 삽입. 네, 그러면 어디가 바뀌었나 볼까요? 해지 절차는 간단합니다. 네, 요거 바꿨고요. 접속을 로그인으로 바꿨고, 네, 이동합니다. 선택을 이동으로 바꿨고, 진행합니다를 안내를 따릅니다. 네, 바꿨고요. 해지 신청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거의 똑같고요. 요거는 안 바꿨고, 해지 처리가 되면 발표되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네. 유의하세요. 조금 더 가독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어디까지 바꾸는지 한 번만 더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바꿨던 글도 색을 바꿔놓고요. 글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지 절차는 간단합니다. 로그인, 다시 선택이 이동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네. 이거는 그대로고, 이것도 그대로고, 유의하세요를 혼동하지 마세요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계속 조금씩 바꿔주네요. 그 다음에 철저한 문법 수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제가 여기 지금 오타가 많은 것들을 여기다 옮겨놨어요. 자, 보시면 어떤 게 오타인지 볼까요? 이거 오타죠? 오타고요. 유저하는 근면 조성 해야잖아요. 해야 합니다. 재택 할리다고 아니고 해야 합니다. 합니다죠? 합니다고. 재택 근무, 유연 근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보다 잘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이를 사용한 부모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이걸 누른 다음에 여기서 철저한 문법 수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편집 유형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거였죠. 편집에 있는 것들, 이게 추천이고, 그 다음에 편집에 있는 메뉴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 구상 및 질문 채팅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찾기와 검색이 있고, 네, 최근에 했던 것들, 제가 했었던 프롬프트들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철저한 문법 수정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추천이라는 게 이 AI가 문서를 딱 보고 이게 오타가 많구나라는 걸 벌써 알고 있다는 거죠. 철저한 문법 수정. 양육으로 네, 이런 수정사항이 있고요. 네, 삽입을 누를게요. 지금 본인이 어떤 걸 바꿨다는 말은 사라지고 결과물만 지금 나와 있는데 뭘 바꿨는지 아까 복사를 해놨으니까 제대로 바꿨는지 한번 볼게요. 영육 우리 아까 체크 안 했는데 여기요. 영육을 바꿨다고 나왔고요. 병존을 병행, 병존을 병행으로 바꿨다고요. 이건 아예 오타가 아니라 문장에 틀린 억구라는 거죠. 재택근무, 유형근무제, 자원을 지원, 확대할 때 부모들, 무리익, 법적, 미련을 마련. 미련, 요것도 오타였어요. 네. 오타 정말 잘 잡죠? 네, 대단합니다. 네. 점수를 아주 높이 주고 싶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있을 때, 글을 쓰시는 분들, 책을 쓰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줄여쓰기예요. 이런 신문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좀 길죠? 줄여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줄여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 삽입을 눌러볼게요. 네, 우리 지금 책을 바꿀 거였는데, 책을 바꾸고요. 지금, 원래는 줄로 따지면 7줄이었는데, 이걸 5줄로 바꿨어요. 이것도 한번 더 줄여달라고 해볼게요. 이게 지금 줄여졌네요. 이게 아까 먼저 준 거고, 이게 두 번째로 바뀌어서 줄인 거예요. 아예 그냥 입니다, 씁니다도 다 뺐네요. 이번엔 늘려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와 장학금 제도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늘려쓰기라는 건 창의력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줄여쓰기보다 훨씬 어려울 텐데 이걸 가지고요. 지금 3줄이란 말이죠. 이걸 20줄까지 한번 늘려볼게요. 늘려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2줄이 먼저 지금 이 첫 번째 줄을 여기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를 위해서 하면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교육 규제, 여기 또 한 파트가 여기로 들어갔어요. 네. 이러면서 사이사이에 종합적인 정책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썼죠. 여기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 아, 여기 있네요. 공교육 질적 향상.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추가, 또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 맨 마지막 부분이 와, 전혀 다르게 완전히 창의적으로 썼는데요. 요번에는 지금 10줄인데요. 요거를 늘려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창의적인 영역이죠. 챗GPT는 주로 요약 같은 거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늘려쓰기에도 굉장히 잘 하는데 한번 볼게요. 어디가 어떻게. 지금 아까 밑줄 친 부분들은 원문에서 가져온 거고, 이를 위해선 여기에 쭉 늘렸는데, 이 두 번째, 질적 향상 부분에, 네, 현대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합리적 규제 부분은, 그 다음에 고등교육 분야의 지원금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시중금리 인하, 이런 것도 있어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절감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 긍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부담 완화, 단순히 가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발전, 장기적인 비전과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4, 16줄이니까 이렇게 하면 20줄 정도 되겠죠? 내려쓰기. 여기서부터 밑줄 근 걸 바탕으로 그 사이사이에 아주 백데이터를 엄청 많이 넣었어요. 네. 자,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원안본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교육 질을 높이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와 장학금 제도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거를 20자로 드렸어요. 20줄로.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학교 시설 및 교육 자원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공교육 강화 정책은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교육 시장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공교육 체계 내에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부모들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사교육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자녀의 교육적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창의성 개발을 촉진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다각화하여 고등교육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소득 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이하로 대폭 낮추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야 합니다. 또한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연계 장학금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를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 취업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평생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교육비 절감 정책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는 단순히 가계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의 잠재적인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투자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토대가 되어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은 사회 통합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네, 잘 썼네요. 뭐 늘렸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썼는데 이게 뭔가 블로그로 쓰면 상위 노출이 잘 안 될 것 같은 피공성한 글이란 말이에요. 이걸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글이 길기만 하고 쓸모없는 글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요걸 눌러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굉장히
밑바닥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떠오르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줄 한 줄을 비교하면서 뭘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여주죠. 우리는 다 필요하니까 아래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을 통해 교육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공교육의 질적 형성을 위해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경쟁력을 위한 달리기 프로그램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 역량 강화와 학교 시설 현대화에 초점을 맞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교사 역량 강화 대폭 확대하고요. 첨단 기술 활용, 네, 이렇게 썼고요. 자, 또한 사교육 시장 합리적인 효과적인 규제, 오바마 정부의 21세기 커뮤니티 학습센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공교육 체계 내에서 학생 개개인의 작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가 추구했던 모든 학생 성공법의 취지처럼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미국 기회 세금 공제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다각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소득 연계 장학금 제도,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의 직업 연계 혁신 기금 프로그램 모델을 삼아, 네,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평생 학습 세금 공제 정책 참고,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교육비 절감 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교육 정책이 미국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처럼 우리나라 부모들에게도 자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했던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곧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철학을 반영하여 우리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의 잠재적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투자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토대가 되어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정책은 하나의 미국 비전처럼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글이 나오죠. 뼈대만 넣고 여기에 사례를 하나 넣어달라고 했더니 아주 효과적인 자료가 만들어졌네요. 일려쓰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조 변경이에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걸 전문적인 어조로 한번 바꿔달라고 해볼게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문화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디어를 통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 사회가 협력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자, 요거를 어조 변경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네, 마지막으로가 최종적으로가 바뀌었고, 자녀 양육, 여기 조사를 뺐죠? 사회적 가치, 요것도 조사를 뺐고, 전문적인 경우에는 이제 늘어지는 문장들을 좀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부각시키고, 네, 이런 좀 언어 활용에도 조금씩 신경을 썼고요. 이미지를 인식으로 바꿨네요. 필수적입니다. 자, 이걸 한 번 더 전문적으로 해볼까요? 어조 변경, 전문적. 네, 한 번 더 바꿔줬는데, 패러다임 전환, 중요성을 강조. 네, 이게 지금 새로 바뀐 것 같은데, 다시 이미지로 돌아왔네요. 이게, 이미지는 인식으로, 그다음에 강조는 부각으로. 근데 지금 다시 요것도 강조도 돌아왔네요. 부각에서 강조로. 어떤 몇 가지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어떤 걸 쓰면 전문적이다. 이게 사회적 가치 인식 존중을, 요거는 또 조사를, 요 를자를 하나 더 줄였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전문적. 다시 강조가 부각이 됐죠? 네. 이미지는 인식으로 왔고요. 이게 전문적이라는 게 어떤 단어를 어떤 식으로 바꿔라라고 패턴화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조사를 계속 꾸준히 줄여라. 불필요한 조사들은 줄여라. 그런데 이미지는 한 번은 인식으로, 그다음에 강조는 부각으로, 부각은 강조로, 이런 식의 아마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챗GPT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챗GPT 인공지능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요. 심지어
인간의 능력까지 쫓아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빅데이터를 잘 가공하는 약간의 스킬에 불과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한다, 2045년에 뭐 특이점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특이점은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레이 쿠즈와일이 얘기했던 그런 뭐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 지능이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도 사실은 조금 터무니없는 게, 이미 많은 기능에서 기계나 컴퓨터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건 하도 많습니다. 일단 달리기만 해도요, 인간이 만든 기계인 자동차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런 기계들이, 그렇다고 자동차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었나요? 그 사람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많이 발전했지만, 지금 이 인공지능도 굉장히 놀랍지만 사실은 기본 베이스는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편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런 인공지능은 자아가 있거나 뭐 스스로 뭘 생각해내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보셨지만 웬만한 것들이 전부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걸 너무 우리가 뭐 등한시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더 막 놀랍거나 과신하는 것도 사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캐주얼이에요. 문장은 똑같고요. 이걸 캐주얼한 문장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어떤 게 캐주얼인지 볼게요. 아래에서 뒤에. 필요해요. 이게 지금 캐주얼은 뭐 보니까 약간 그 여성스럽거나 좀 편하게, 이렇게 친근하게 만드는 걸 캐주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겠죠? 지금 어떤 문장, 어떤 걸 어떻게 바꿨는지. 일단 이런 것들이죠. 이거 다 해유체로 바꿨어요. 할까요? 미디어 같은 것도 TV나 인터넷이라고 좀 구분해서 설명을 했네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말고 학교, 이렇게 좀 단순했어요. 캐주얼. 아이 키우는 걸 더 좋게 생각하겠죠. 좋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좋게로 바뀌었어요. 네. 회사랑 기업과 사회, 이런 것도 회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라는 친근한 문구로 바뀌었어요. 양육을 지원하는 문화, 이런 거 말고 키우기 좋은 분위기. 자, 요거 한 번 더 가볼게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여기는 분위기라는 단어가 조금 새로 들어온 것 같고, TV랑 인터넷, 이 랑이 들어왔어요. 랑. 예. 캐주얼, 랑, 자랑, 얘기, 저쪽이겠죠. 회사랑 이웃들도 힘을 모아, 동네란 단어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친근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우리가 얼핏 떠올릴 수 있는 것. 분위기, 멋진이라는 말 아까 들어왔었고, 분위기, TV랑 인터넷, 자랑이라는 단어도 있죠. 네. 캐주얼 하면 들어올 수 있었던 단어들. 좋겠어요. 다들 좋아하겠죠.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해서를 힘을 모아서라고 했어요. 캐주얼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금 이웃한테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한번 더 해볼게요. 캐주얼. 다들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요? 와, 여기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친근하고, 질문을 주고받고 하니까 아무래도 친근함이 좀 더 강해졌겠죠? 네, 자랑 좀 하고. 네, 좋겠어요. 좋아하겠죠? 어때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어때요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겠죠? 어떻게 해도 인상적이었고,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네. 자, 어디까지 캐주얼해질 수 있을지 한 번 더 캐주얼. 어떻게 할까요? 모두가 생각하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네. 맨 마지막에 어떨까요? 재미있겠죠? 이게 좀 이렇게 좀 청유형으로 바뀌었다고 하나요?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캐주얼하게 만든 걸 전문적으로 합니다. 이 최종적으로도 전문적에 있는 패턴 단어 중에 하나 같은데요. 그죠? 네. 최종적. 같이 문화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이 앞에 있었던 이런 글로 확 돌변했습니다. 네. 굉장히 학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원문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비교해서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최종적으로 사회적 가치, 문화적 변화, 미디어라는 말은 TV나 인터넷으로 지금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고, 자녀 양육, 아이 키우는 거는 캐주얼이고, 자녀 양육은 일반적이고, 원래 글이 좀 사실은 전문적이었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요게 더 전문적이고 마지막이 캐주얼하고, 뭐 이런 패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간단 명료입니다. 간단 명료. 네, 마지막으로 라고 하면서 대충 이게 핵심이 뭘까요? 간단 명료해서 아이 키우기가 이를 사회가 존중하는 문화, TV와 교육을 통해 부모 역할의 중요성,
아이 인식, 사회 함께 키우기 좋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두 함께,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줄이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한 줄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조 변경, 간단, 이거 한 7자 정도 준 것 같은데요. 바꿔야 합니다. 한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간단 명료해 주세요. 근데 어조 변경이다 보니까 그 문장이 확 줄어드는, 줄이기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간단 명료. 우리 사회는 아이 키우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첫 문장을 아주 좀 강하게 썼는데요.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를 앞에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 놓고 뒤로 부연 설명을 늘어뜨리는 식으로 좀 더 주목도 있게 만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바꿔볼게요. 간단 명료니까 아마, 그러니까 두 가지식으로 바꾸는 것도 간단 명료의 하나일 것 같은데, 첫 문장을 어떻게 임팩트 있게 바꿀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문장 첫 문장을 임팩트 있게 만드는 게 요 간단 명료의 핵심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볼게요. 어조 변경, 자신감 있게 이루어내야 합니다. 네, 이런 게 좀 눈에 띄죠.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여기 자신감 있게의 특징이 있어요. 강력한, 혁신적인, 명확히, 확실히,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자신감 있게 한번 더 해볼까요? 지금 더 자신감 있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혁명이란 말 썼네요. 문화혁명. 보물, 혁명, 명확. 아까 명확히 강조인데, 명확합니다로 그냥 더, 이 서술어까지 이끌었어요. 미디어, 각인, 네, 이런 단어들 나오죠. 각인시킬 것입니다. 이게 조사랑 연결해서 좀 더 강조된 문장들. 선택이 아니라 필수. 확실히 뭔가 자신감이 있어요.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문화를 반드시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네, 강력하네요, 자신감.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인공지능이 글 쓰는 패턴을, 자, 확립, 색깔을 바꿔볼게요. 확립, 확고, 명확히 확고로 바뀌었고, 깊이 새길 것입니다. 네. 기본 가치.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조성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루어내야 할 목표입니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썼어요. 네. 자신감 있게. 예. 요런 패턴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글 쓸 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인데요. 예, 이런 단어들, 이런 거 쓰면 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번엔 친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조 변경. 친근하게. 뭔가 아까 캐주얼하고 좀 비슷하죠? 느낌이 딱 처음부터. 네.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볼까요? 캐주얼하고 친근함의 차이를 문득 판단하기 힘든데, TV나 SNS나 친근하게. 인터넷이 SNS로 바뀌었죠? 멋진지 가르치면 좋겠어요. 긍정을 생각. 앞에서 우리 캐주얼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캐주얼 초반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캐주얼은 이런 설득형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단어들이. 네. 여긴 친근하게는 좋겠습니다. 요랑 씁니다가 섞여 있네요.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그죠? 여기는 다 요로 바뀌었고, 요, 조로 바뀌었는데, 100%. 여기는 씁니다와 요가 섞여 있네요. 자, 캐주얼은 지우고, 그러면 친근하게 한 번 더 친근하게 해줄게요. 네, 계속 마지막으로는 유지하고요. SNS라는 말이 이 친근하게 어떤 특징인가 봐요. 네, 역시나 씁니다와 요를 같이 섞고, 마지막에는 느낌표까지 넣었어요. 네, 느낌표 처음 등장하네요. 심플한 말로 바꾸기라는 옵션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 30대 결혼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산율도 함께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주거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 심플한 말로 바꿔주세요. 심플하다는 걸 간단하게 1, 2, 3 아니면 점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걸로 이제 이게 그 프롬프트가 설정한 것 같아요. 크게 줄고 있어요. 세 가지로 딱 정리해 줬네요. 망설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주거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했는데, 심플한 말로 돈이 부족하고 집이 마련하기 어렵고 가정생활 힘들어서죠. 네, 요거를 한 번 더 심플하게 해볼까요?
덜 심플한 것 같은데. 자, 결혼을 많이 안 해서 적게 태어나고 걱정거리예요. 이유는, 결혼 안 한 이유는 돈 부족하고 집 구하기 어렵고, 네. 훨씬 더 가독성 높게 심플하게 만들어줬어요. 조금 한 번 더 심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주 그냥 쉽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도 충분히 좋긴 한데, 뭘 어떻게 바꿨는지 눈으로 보여주죠. 요즘 사람들 결혼 잘 안 해요. 아이가 줄어요. 문제될 수 있어요. 돈이 모자라요. 집 사거나 빌리기 어려워요. 우리 동네 정부가 열심히 도와줘야 해요. 네. 심플하게, 캐주얼하게, 그 다음에 또 친근하게, 요거는 약간 어투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노션 AI의 첫 번째 기능인 편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글이 일단 초안이 있으면 이 원고를 노션과 같이 대화를 하면 더 훨씬 그 표현 목적에 맞는 그런 글들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네. 이게 노션 AI가 20회 무료인데 이거 쓰다 보면 결제를 하고 있는 나를 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밀려듭니다. 다음 시간에 노션의 쓰기 기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